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고 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만 자생하는 멸종위기종 구상나무를 살리기 위해 나무 다문화 정책이 시도됐습니다. 여러 유전자를 가진 묘목을 교배해 유전 다양성을 높여 구상나무의 자생 능력이 커질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인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려운 과학을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누적 시청 시간도 8억 시간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비가 나타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이 예년보다 2도에서 3도 높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이 나타나며 동쪽 지역은 기온이 30도를 넘을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광주 27도, 강릉과 대구는 3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전 권역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을 전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면서 우리 정부도 게임 질병 코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입만큼은 막기 위한 게임업계 반발 움직임이 필사적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게임 영정 사진이 덩그러니 놓여 있고 참석자들은 모두 검은 정장 차림입니다. 게임 관련 단체와 대학 등 89곳이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면서 연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게임을 기리는 애도사도 낭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등록은 곧 게임 산업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e스포츠의 종주국이며 게임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자부심은 과거의 영광이 될지 모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은 게임에 대한 현대판 마녀 사냥이라는 날선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게임은 지금 현대판 마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마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게임이 소설이나 TV와 다른 점이 있다면 셋 중 유일하게 질병 코드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공대인은 우리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게임을 질병 코드로 도입한다면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항의 방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이나 국회의장에 대한 면담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다양한 어떤 정부 각 기관에 대한 저희들의 의사를 전달, 우려를 전달하는 이런 활동을 할 거고요. 나아가 청와대 국민청원, 범국민 촛불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공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넥슨과 넷마블, NC소프트 등 업계를 주도하는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반발 움직임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 통제를 직접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전면적인 압박에 맞서 히토류를 국면 전환 카드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히토류 문제에 대해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첫 언급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수출된 히토류가 중국 발전을 억제하는 데 쓰인다면 중국 인민들이 불쾌할 것이라는 겁니다. 첨단 전자제품의 원료가 되는 광물인 히토류의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发改委是中国政府的一个部门，那么发改委负责人的表态，它当然是一个权威的声音。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의 반경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면 히토류를 무기로 들고 나올 것이라며 직접 각을 세웠습니다. 히토류 국제가격은 지난 3주 사이에만 22%가 급등해 중국은 경고만으로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민기업으로 떠오른 화웨이는
예고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We hope that mistakes in the NDA can be corrected by the court. 자사에 대한 제재가 미국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화웨이의 주장은 미국에 대한 조롱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해 최악은 면했지만 계속 감시를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맞서 중국은 히토류를 국면전환 카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의 치고받는 공방 속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정부의 주도로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배제됐다며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핵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과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이 빠진 만큼 위원회의 대표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원회가 부지 선정 작업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당장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 저장고만 늘어날 것이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구상나무는 오직 한국에만 자생하는 토종나무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멸종할 위기에 처하자 구상나무를 살리기 위한 나무 다문화 정책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곧게 솟은 줄기에 사방으로 펼쳐진 뾰족한 잎, 화려한 자태 덕분에 크리스마스 트리로 인기 있는 구상나무입니다. 해발 1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자라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한 자생지입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집단 고사가 늘면서 구상나무는 2012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구상나무가 10그루밖에 남지 않은 경상남도 금원산 상황이 가장 위태롭습니다. 이곳 구상나무들은 모두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친척 관계로 외부 변화에 다 함께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 다양성이 높을수록 이제 그 변화하는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높아지는데요. 금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분석한 결과 이제 상대적으로 유전 다양성이 낮은 상태고요. 앞으로 세대를 거듭하게 되면 결국 근친교배 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서 이제 종자 생산이 어려워지고요. 결국에는 가장 먼저 이제 멸종을 할 수 있는. 연구진은 지리산 구상나무의 종자로 키운 묘목 1350그루를 40km 떨어진 금원산에 심었습니다. 다양한 특성과 여러 유전자를 가진 나무를 섞는 이른바 나무 다문화 정책입니다. 기존 나무와 새로운 묘목이 교배하면서 금원산 구상나무의 유전 다양성이 1.3배 높아지고 멸종도 피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내다봤습니다. 연구진은 금원산 구상나무만의 고유 유전자가 사라질 것에 대비해 모든 구상나무 유전자를 연구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국내 유일 과학 전문 방송인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하고 누적 조회수도 1억 5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어려운 과학 지식을 고품질의 콘텐츠를 통해 쉽고 재밌게 전달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은 왜 파랗게 보일까? 로봇과 예술의 만남은 어떤 모습일까? 시사적인 과학 뉴스 콘텐츠부터 고품질의 다큐멘터리까지 YTN 사이언스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유튜브 채널에서 더욱 친근하게 구독자들과 만납니다. 구독자 수는 20만 명을 돌파했고 누적 조회수 1억 5천만 회, 시청 시간도 8억 시간에 육박합니다. 최근 90일간 데이터를 보면 570만 명이 YTN 사이언스에서 영상을 2편 이상 보신 것으로 데이터가 보입니다. 예능이 아닌 교육형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에서의 그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은 크고 작은 과학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과학에 대한 구독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과학 분야에서 꾸준히 구독자를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 대중화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학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중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 의무감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유튜브가 굉장히 좋은 매체인 거는 사실인데 그런 이 유튜브 영상 자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영상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논리와 이론과 그 체계를 보는 사람들이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주요 소통 창구로서 유튜브 채널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학 대중화의 사명을 지닌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이 앞으로도 큰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앞으로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플라스틱 교통카드가 사라지게 됩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현지 시각으로 이번 달 31일부터 뉴욕 지하철 일부 역에서 애플페이와 구글페이, 삼성페이 등 비접촉식 신용카드와 디지털 지갑으로 결제하는 시범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CNBC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플라스틱 지하철 교통카드를 단계적으로 없애기 위한 첫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뉴욕시 전체로 확대돼 2020년이면 모든 버스 노선과 지하철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국내 유통 중인 탄산 혼합 음료 가운데 43%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고열량 저영양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보다 당이 2배나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탄산음료와 혼합음료 600여 개의 영양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식약처로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은 11개에 불과했고 탄산음료 중에는 품질 인증 제품이 아예 없었습니다. 식약처는 음료류의 과잉 섭취는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며 여름철에는 아동의 음료 섭취가 늘어나므로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품질 인증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부산 기장군 일관면 바닷가에서 맹독 썩인 파란선 문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중학생이 파란선 문어를 발견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했습니다. 파란선 문어는 주로 아열대 해역에서 서식하며 10cm 내외의 작은 크기지만 보고독으로 알려진 테트로도톡신이 있어 물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독성 아열대성 생물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업인과 관광객의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하나토탈 공장에서 오염물질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 특별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데 대기 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위한 불법 시설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대기 오염물질이 지나는 통로 아래로 작은 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할 수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에 설치가 금지된 설비입니다.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하나토탈에 대한 충남도의 특별점검 결과 10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오염물질을 공기에 섞어 배출했고 기름 성분 회수시설에 대한 신고를 도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증기 유출 사고가 난 저장시설은 가스 성분 소각시설을 설치하고도 변경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오염물질 배출 등 3건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과 사용중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에 대한 부적정 운용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 여러분께 돌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토탈 측은 일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소명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그리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증기 유출 사고 이후 정부 합동조사단과 충남 소방본부, 고용노동부에서도 하나토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상위 노조의 참여를 두고 이견을 보여 서류 검토만 진행되는 가운데 합동조사단은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얼마 전 2019 페임랩 코리아 대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대상을 받은 정민정 씨가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 페임랩 대회의 한국 대표로 참석합니다. 세계 대회에서도 한국 대회에 마찬가지로 세포벽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대상을 수상한 서울대학교 식물세포생리학연구실 정민정 씨 만나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